최근 독도가 한국 영토에 속하는 19세기 후반에 서양지도 6점이 발굴되었습니다. 이돈수 한국해 연구소 소장은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19세기 후반의 지도 6점을 국내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그는 19세기 말 서양에서 만들어진 지도에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해안 경계선이 그어져 있고 독도가 일본의 경계선 밖에 위치한 곳으로 나타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1896년 독일에서 만든 교육용 지리부도의 아시아 지도에는 독도의 위치가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었는데 세계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는 디르케이 지리부도인 아틀라스에 그려진 독도의 한국등 표시는 의미심장하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주권을 주장하며 최근 헌법을 개정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고 하는데 이렇게 헌법을 개정해도 앞으로 동북아에서 군사적인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동북아에서 북증너를 경계하려 일본을 핵심으로 삼았던 미국은 이제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한국에게 맡기려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으로 한국에게 미사일과 고체 연료를 허용한 곳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데는 최근 미국 주요 매체에 의미심장한 분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방위산업협회 산하매체는 일본의 방위산업계가 중국이라는 안보 위협에 맞설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동아시아의 군사균형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집단적 자위권을 법제화하고 전수방위를 벗어나려 시도하지만 일본의 군수업체들이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그레고 루빈스타인은 일본 방위산업체들의 특징은 비효율, 고비용, 대부분 백기기에 그치는 연구개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무기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방산업체들과 달리 일본 업체들은 자국 정부의 예산 따먹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직 항공자위대 이하나리 시니치는 일본 군수업체들은 민수 분야에 걸쳐 있는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어 무기체계에 완전히 집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을 구상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정권 이후 방위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자국 무기 대신 외국, 특히 미국산 무기로 자위대를 무장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방위산업의 갈라파고스화도 지적하고 있는데 일본은 무기 생산과 기술을 외국과 적극 협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고 일본 정보 업계는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본의 상황은 지금 한국 정부와 업체들이 힘을 합쳐 해외 시장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국방 예산은 52조 8,401억 원으로 군사비 지출에서 세계 10위권입니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한 무기체계 국산화와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 무기체계를 우리 기술로 개발하려는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의 도전은 놀랍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T-50 고등훈련기, KT-1 초등훈련기 등을 수출해온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와 소형 무장헬기, 민수헬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KF-21 1호기 시제품 출고식을 열었는데 현재 조립 중인 시제품 5대 중 일부에는 미사일 탑재 시험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30여 년간 국산 전차를 양산해온 현대 로템은 글로벌 국방 강대국들의 전차 성능에 밀리지 않는 신형 국산 전차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마니 차세대 전차 도입 프로젝트에서 K2 흑표 전차를 최종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총 공급 규모는 76대로 1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K2 흑표 전차와 경쟁을 벌였던 터키 알타이 전차는 주행시험 중 멈춰서며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반면 K2 흑표 전차는 주행시험을 무난히 통과하고 화끈한 화력 시범까지 보여주며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K2 흑표 전차는 인도의 20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도 노리고 있고 노르웨이와 사우디아라비아도 K2 흑표 전차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최신형 국산 K2 흑표 전차에 후속 모델인 차세대 전차를 더욱더 무시무시하게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반의 차량 운영 체계와 유무인 복합 운영 기술 등의 미래 신기술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포탑은 130mm 주포, 다목적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으며 360도 상황 인식 장치, 능동 방호 장치, 다목적 드론 등 첨단 장비가 적용돼 미래 전장 환경에서 다양한 위협을 제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드론 공격을 받아 큰 타격을 입고 나서 전 세계 국가들은 드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안티 드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드론에서 가장 앞선 중국은
공격형 드론을 가지고 전술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 세계 최초 드론 신기술을 보여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늘 상공에 군집된 중국의 드론들은 감탄이 나오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기술에 대한 놀라운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듯 드론이 떨어지며 아름다운 추락이라는 비아냥을 산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강력한 드론 기술을 공격용으로 만들겠다고 장담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걸림돌이 될 만한 기술을 한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9년 가장 치명적인 안티드론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 기술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레이더 연동 안티드론 통합 솔루션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드론 대응 체계로 초소형 드론을 탐지 식별하고 전파를 교란해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어 중요 시사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0.01m 크기의 초소형 드론을 8km 밖에서 탐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많은 나라들은 한국의 안티드론 기술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한민국 해군의 두 번째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이 해군에 인도된 데 이어 28일 취역했습니다. 마라도함의 취역은 해군이 공들이고 있는 경항공모함 도입 추진과 맞물려 주목되고 있는데 이는 경항모의 출발 자체가 대형 수송함 3번함 건조 계획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마라도함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놀라운 무기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함정 방어를 위해 국산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해궁이 장착되었고 국내 개발 탐색 레이더와 성능이 향상된 전투 체계 등이 탑재되었습니다. 해군은 마라도함 취역을 계기로 경항모를 도입해 해상 전력을 강화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가 한국 땅임이 분명한데도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며 이번 도쿄올림픽 때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제출 3년 만인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겉으로 내용만 보면 일본 국민의 투표권을 확대 보장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 통과는 아베를 중심으로 한 일본 우익 세력의 오랜 수건으로 그들의 야심이 들어있습니다. 이 투표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구조의 개정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것인데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헌안을 발의하고 투표할지 법으로 정리된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아베 이은 스가 정권이 이를 토대로 기어코 일본 헌법을 바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을 바꾸려면 국민 여론이 찬성으로 가야 하는데 최근 한 일본 매체는 일본 국민들을 자극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자국이 방위비에 투입되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웃 국가인 한국이 국방 예산을 늘리는 것과 비교하며 우려를 표한 것입니다. 한국의 국방비는 2021년 기준 GDP 대비 2.7%로 G7 국가 중 미국 다음이라고 했습니다. 니케이는 한국이 국방비를 늘리는 상황에서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이미 2018년에 일본을 제쳤고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실제 금액에서도 2023년에 일본을 앞서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니케이는 한국과 일본의 국방비 예산이 역전되면 외교와 역사 문제에서 한국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언론의 이러한 분석에 이미 한국의 역전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방산업체들이 국가의 눈치를 보며 뒤처지고 미국에 의존할 때 한국은 정부와 방산업체들이 힘을 합쳐 첨단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는 일본에게 한 국내 네티즌은 지금의 일본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쟁을 하면 결코 이길 수 없는 나라. 이상 쓸멍이었습니다.